예, 안녕하십니까. 관광학 개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교재 41페이지. 이번에는 여행 기간에 따라 나눠봤어요. 여행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 관광과 숙박 관광.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통 하루 관광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당일 관광, 숙박 관광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 관광을 잘 안 쓰고 당일. 자, 뭐 쉽죠. 하루 관광, 당일 관광은 밑에 써 있습니다. 체류하지 않고 1박 이상 체류하지 않고 출발 당일 거주지로 되돌아오는 형태의 여행. 당일 관광은 그날 갔다가 그날 오는 게 당일 관광. 지극히 단순하죠. 숙박 관광은 하루든 이틀이든 자고 오는 관광. 그죠? 쉬워요. 간단해요, 말을. 그죠? 어떤 출석 코로나 때문에 연구실을 방문한 학생한테 뭐 어려운 점, 강의 문제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을 방문하시면 가끔가다 제가 그분들을 잠깐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광학 개론을 들으면서 안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이 뭐냐, 뭐 동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좋은 점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거는 관심 없어요. 좋은 거는 신경 안 써도 좋다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쁜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내 강의를 학생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아니면 어려워하는구나, 뭐가 문제구나. 그래서 거기에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몰랐던 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있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고서 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 학생이 그리고 참고로 성적에 관련된 연구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동반자를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맞은 것도 성적에 관련됩니까? 예, 출석 점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보면 혼자 방문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 가면서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뭐 그런 학생들도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친구가 오면 친구는 밖에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연구실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 방은 항상 오픈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리고 본인의 출석을 제가 고치는 거를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가세요. 옆으로 셉니다만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학년 저랑 처음 수업을 하시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걸려요. 그래서 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라고 그러냐면, 저는 학생이 오면 제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요날 요 시간 나는 출석으로 바쁜다, 출석 바꾸시겠습니까? 확인 눌렀다, 이제 확인은 네 걸로 해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저는 바꿨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서라도 되죠. 가끔. 아니면 제가 엉뚱한 다른 학생을 하는 것도요. 그 학생이 확인을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날 가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와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 많은 학생을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려면 없어요. 왜? 나는 너한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네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점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용어가 조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세대가 그 책을 안 읽어서 이 용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용어 설명을 더 쉽게 하도록 해 볼게요. 그래서 당일 관광, 숙박 관광,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뭐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유동형 관광, 체제형 관광, 영내 관광, 역외 관광, 또 견목적 관광, 순목적 관광,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각각 포인트가 다르죠. 그 포인트가 다른다는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느냐. 관광은 굉장히 폭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용어를 가지고 왜 그걸 나눠야 되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걸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일 관광보다는 숙박 관광이 소비가 더 많겠죠. 돈을 더 많이 쓰겠죠. 왜? 잠자고 아침에 아침밥도 먹을 거 아니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산에 보면 부산 관광의 문제점 그런 걸 얘기하면 늘상 똑같은 얘기거든요. 부산은 할 게 없다. 할 거 많아요. 그걸 못 찾아내니까 그렇죠. 재래시장도 많죠. 팔도시장도 있고요. 진시장도 있고요. 또 국제시장도 있고요. 국제시장이 잠깐 떴죠. 무슨 꽃분인가요? 그 꽃분이네 가게 했을 때 영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화, TV,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 그런 것도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흐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스포츠도요. 뭐 야구가 뜬다, 축구가 뜬다, 배구가 뜬다. 그것도 흐름이 있죠. 어떤 때는 야구로 몰리고 어떤 때는 축구로 몰리고 국제적 이벤트가 열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용어 하나하나를 외우고 그걸 풀어쓰고 그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혀요. 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동영상도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은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가요. 저도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듣게 되죠. 틀어놓고 하죠. 어쨌든 교수 입장에서는 듣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중간에 냈죠. 과제를. 오늘도 요것도 과제를 이 시간이면 제가 시간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요 밑에 나오는 시간을 보느라고. 그래서 과제는 뭐냐면요. 당일 관광과 무슨 관광으로 구별한다고요? 여행 기간에 따라서는 두 글자입니다. 초성만 얘기하면 시읒, 비읍.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저도 이거 안 내면 좋아요. 이거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일이에요. 그냥 뜩 던져놓고 아니 심지어 책만 읽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안 하면 말았지 할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이제 다 적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죠. 이게 과목별로 다 돼 있어요. 과목별로 두 과목이니까 과목별로 돼 있죠. 됐고요. 1박 이상 당일 관광, 숙박 관광에서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제일 중요한 건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온 사람을 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 갔더니 부산 갔더니 너무 좋더라. 또 가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친구랑 같이 오게 만들고 가족과 같이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만들고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내세우는 게 해운대 해수욕장만 드립다 하니까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꽤 됐네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그 7월 말 8월 초에 불꽃 축제를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죠. 왜 7월 말 8월 초에 그 불꽃 축제를 할까? 7월 말 8월 초는 대한민국 휴가의 피크 타임이죠. 꼭대기예요. 그때는 광고 안 해도 홍보 안 해도 무지만 알아서들 기어오죠.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땡겨서 7월 중순에 하면 7월 중순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안 오니까 그걸 빙자해서 오게끔 그걸 보기 위해서 오게끔 만들면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분들은 늘상 하는 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관광은 기본이 일탈이잖아요. 벗어나는 거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상 하던 거. 그러니까 다른 걸 하려니까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많이 놀아야죠. 그죠? 술을 드실 때도 서면에서도 먹고, 지금은 그런 게 없네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조짐이 보이기는 해요. 뭐 오늘 신문을 보면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1인당 뭐 70만원 80만원 얘기 얼마 전부터 나왔는데 그 약이 그 약인지 똑같은 약인지 다른 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상시험도 거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급격하게 안정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투어도 다시 이 와중에 직원들 전원 출근 하잖아요. 신문에 나온 게 하나투어, 다른 여행사들도 하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앞서가는 거죠. 앞서서. 멍청한 사람, 되네? 우리도. 그러면 2등이에요. 항상 먼저 가야 된단 말이야. 됐어요. 자, 관광의 구조 체계. 오늘은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강의가 끝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의 구조 체계는 베르네컬의, 참고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에 그거는 대면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국민관광, 국제관광 표 그리다가 끝나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국민관광 그 표도 4사보면 국제관광, 국내관광 그거 하는 거야. 그것도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 밑작업을 할게요. 관광의 구조 체계는 베르네컬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베르네컬. 지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관광의 구조 체계는 3체계부터 4체계, 5체계, 6체계, 7체계, 7체계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다 아니요. 기본만 알면 돼요. 기본만. 그러고 적용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 문화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그러니까 옛날에 광고 홍보는 인터넷 갖고 안 했죠. 인터넷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고는 뭘로 해요? 신문, TV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입소문, 마케팅 시간은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효과. 야, 이거 좋아,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죠.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그런 데가 그렇게 광고 수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됐고요. 자, 관광의 구조 체계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요게 주체고요, 객체고요.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매체예요. 이게 3체의 기본이에요. 주체, 객체, 매체. 자, 그걸 갖고 쓰면 관광의 주체라면 주인을 말하는 거죠. 주인은 누구예요? 관광의 주체는 관광객,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관광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대학의 관광경영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 뭐 하여튼 관광과 관광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은 베르네컬의 3체계론에 의해서 과목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주체인 사람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관광객 행동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관광객이 뭘 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아까 그랬죠. 욕구가 뭔데, 뭐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이제 뭐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니 돈 많은 사람만 여행을 다니는 건 아니죠. 돈이 없어도 여행을 다니죠. 그 수준에 맞게 다니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게 관광객 행동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주체고요. 요거는 객체죠. 객체. 관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관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재 43페이지 보면 1. 관광 주체는 첫째 줄에 있습니다. 관광 수요 시장을 형성하는 관광객이 관광 주체예요. 그래서 관광객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고, 관광 객체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관광객의 매력이 되는 관광 대상.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관광 자원은 관광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관광 자원이 뭔데? 그러면 산, 강, 바다. 이게 이제 무식한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야? 그럼
산 쪽으로 가보려고? 계곡 쪽으로? 아니 여름엔 바다지. 아유 바다 짜. 강 안전하잖아. 파도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무식한 얘기고. 관광을 모르는 일반인들,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자연자원, 그죠? 또 문화자원. 문화자원은 뭐가 있어요? 문화자원.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 밑에 북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그런 것도 있죠. 또 읍성, 동네 읍성. 근데 동네 읍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광 자원이라고 확 와닿지도 않죠. 저도 그래요. 별다르게. 그러니까 그거는 동네 읍성, 또 산성, 고창 읍성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읍성, 산성 뭐 그런 거. 또는 도시 자체도 문화예요. 도시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광주를 가면 말이 다르죠. 음식이 달라요. 그죠? 그럼 제가 처음 부산 왔을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경상도 가서 아무 식당에 갔는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는데 맛있다. 그럼 넌 억세게 운 좋은 사람, 부산말로 억수로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 내면에 깔려.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전라도에 갔는데 아무 식당에 들어갔는데 진짜 맛없더라. 그러면 넌 억세게 재수없는 새끼다. 왜? 전라도는 아무 데나 가도 맛있어요. 그런 게 깔려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개인적인 각자의 주관이지만 경상도 음식보다는 전라도 음식이 맛있어요. 감칠맛이 더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 주변 사람들하고 여행을 다녀봐도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가면 한정식집 같은 데를 가거든요. 그러면 둘이 가도 이따만한 상을 들고 와요. 양쪽 끝에서. 반찬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비싼 것도 있고요. 싼 것도 있어요. 부산도 몇몇 한정식집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전라도 쪽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음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남도 기행. 맛 따라 길 따라. 한동안 유행했죠. 요새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뭐 골목 기당하고 하는 것처럼. 그죠? 또 제주도의 연돈. 그죠? 돈가스 먹으러 제주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줄 서야 되는데 줄 서는 아르바이트도 짭짤하대요. 대신 줄 서주고 돈 받는데 그것도 짭짤하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원이에요. 산강바다 아니죠. 그건 자연자원, 문화자원. 또 우리가 어딜 가면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장군 옷 같은 거, 장수 옷 입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왜? 옛날 장군들의 옷. 그런 거. 또 가끔은 이런 나무 판넬 내고 얼굴만 빼꼼 내밀고 사진 찍는 것도 있죠. 그죠? 그게 문화예요.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 지금 이번 학기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론이라는 과목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거는 동영상으로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인원 제한을 35명, 그 강의실이 35명까지는 들어가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해서 35명으로 제한을 해놓고 하는데 그거에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문화관광론에서 제가 제시하는 팀 프로젝트 제목이 뭐냐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부산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주제로 발표를 하는 거죠. 한 10분, 7, 8분 정도. 그래서 그 거리를, 타이틀은 거예요. 부산을 느끼고 싶다. 그 거리를 걷고 싶다. 별거 아닌 거 같아요. 재밌어요. 다들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해요. 그런데 서울과 구별되는 부산,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거. 그럼 대부분의 1학년들은 그래. 바다요. 그러면 강릉은 경포대 바다 있고, 충청도는 바다 없냐? 바다 많거든요. 그런 거죠. 회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바닷가 있는 데는 다 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특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로 드는 건 그거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했죠. 야구장에서 쓰레기 봉지 쓰고 좋다는 거예요. CNN에도 매스컴 탔어요. 매스컴 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 못 늘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갈 때,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갔는데 서면하고 똑같다. 그럼 광주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서면 가면 되지. 그죠? 관광의 정의가 자신의 일상을 탈피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독특함, 신기함, 새로운 거, 그걸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라면만 먹으면 처음엔 맛있지만 하루 세끼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으면 재미없죠. 근데 라면에다가 뭐 소세지를 넣거나 뭐 그렇게 해서 먹거나, 아니면 라면에 떡을 넣거나 또 계란, 달걀을 넣거나, 그것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됐죠?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게 객체. 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자원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롯데호텔 정원도 단체로 관광을 해요. 그때 카지노 연속극이 떴었거든요. 롯데호텔 정원에서 인공 화산을 만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거기는 꼭 들려요. 여행사 입장에서 거기를 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는 입장료가 없어요. 입장료가 없으니까 시간은 보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호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이쁜 뷰가 있는 카페, 그것도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자원이란 얘기예요. 자, 그거 이제 더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관광 주체, 객체, 매체요. 매체는 주체, 관광객과 관광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연결해 주는 거 철도, 그죠? 항공, 교통수단들이요. 그래서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관광교통론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연결시켜준다는 거에서. 그죠? 근데 밑에 볼게요. 관광 매체라는 것은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나눴습니다. 매체를 세 가지로 나눴죠. 시간적 매체인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그렇게 나누고요. 공간적 매체로는 도로 운송시설, 관광교통기관, 또 기능적 매체로는 여행업, 통역 안내업, 관광정보와 선전,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분화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근데 굳이 세분화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뭐 설명이 좀 약하죠. 이 뒤에 다음 시간 가면 수업 시간에 할 때 한 번은 다룰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되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과 이 동영상에서 하는 그게 참 다르죠. 조금은 거의 같긴 한데 이게 용어라든가 이 예를 들기가 좀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뭐랄까 평범하고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행업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여행업. 그죠? 여행사도 굉장히 유망해요. 근데 과거의 여행사들은요, 주로 돈 버는 게 어떻게 했냐면, 미리 1월, 2월 달에 여름 호텔 객실을 미리 호텔에다 돈 주고 사고, 항공사의 그 좌석을 미리 삽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미리 여행사한테 1월, 2월 달에 팔면 현금 확보가 되니까 운영에 도움이 되고, 만에 하나 있을 사태에도 뭐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행산업론 뭐 그런 쪽에서 여행산업론이라는 과목에서 또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광학개론이 참 강의하기가 힘든 과목이죠. 그래서 대부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얼렁뚱땅하면 제일 쉬운 과목이고요.
왜 힘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교수님들의 과목과 그걸 겹쳐지는 부분을 상당히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가 되죠. 하여튼 여행산업론에서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관광매체는 교통론도 있고요. 항공산업론도 있네요. 그죠? 항공산업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체와 객체와 매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두 번째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